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서비스를 하게 된 게 사실 얼떨결에 하게 된, 얼떨결에 초대를 받아서 사실 처음 초대받았을 때 1초의 고민도 없이 안 합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어쩌다 보니 제가 하기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3일 동안 서비스를 준비는 해야 되는데, 사실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 일을 병행하면서, 그것도 되게 막 쉬운 일들이 아니라 다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서비스까지 마음에 이제 홀딩하고 계속 이 흐름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사실 부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담이 올라올 때마다 약간 저를 거의 반강제로 초대하신 분에 대한 약간의 분노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맡기다니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은 또 이런 준비가 잘 안 되는 상태로 서비스를 하는 것도 대표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자리에서 또 내 메시지를 좀 편안하게 준비가 안 되면은 안 된 대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준비도 안 됐는데 아주 대범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번에 초대하면서 몇몇 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저 또한 준비가 지금 말하면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치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서비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통해서 또 준비할 필요가 없는 빛이 흐를 수 있다라는 것에 지난 며칠간 계속 집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삶의 예술학교 단톡방을 봤는데 매일매일 글을 올려주시는 분이 있으시죠? 이재홍의 행복 큐레이션 365.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9시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을게요. 누구나 화가 부글부글 끓을 때 위장에 탈이 나고 혈압이 오르며 어깨와 목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 험상궂게 변한다. 어디를 가나 잘못을 찾고 비난을 하지만 정작 해결책은 찾지를 못한다. 따라서 모든 일이 힘들게만 느껴진다. 부정정서는 느닷없이 들이닥쳐 우리를 거세게 후려치지만 그 위력에 휘청거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글을 오늘 올려주셨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어, 제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난 약 3, 4개월 정도,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죠. 그리고 서울살이를 시작했고, 이제 센터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제 집에 들어간 지 약 3일 정도밖에 안 되었고, 또 한 달 전에 직장을 구해서 적응하는데 아직도 애를 먹고 있고, 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구와 물건들을 당근마켓으로 사면서 그것도 혼자서 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사실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분노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 일들을 하면서 주된 저의 생각은 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당근마켓을, 딱 물건이 뭐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딱 사서 집에다 넣으면은, 완벽할 거야. 그러고, 막, 헐레벌떡 가서, 정말 힘들게 운전을 해서 힘들게 물건을 막 집에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들여다 놨는데, 집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물건 상태가 여기서 말했던 상태가 아니에요. 상품 설명과 달라요. 이제 이럴 경우에, 그냥 이게 한 5천 원짜리고 만 원짜리고 2만 원짜리 정도이니까, 그냥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한편에는 있으면서, 사실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지하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로 하는 생각들이나 올라오는 마음들이 오늘 이재용 님이 올려주신 내용 그대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특히 자책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못나서 당근 거래를 실패했어. 네가 이거밖에,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자세히 다른 물건들을 보고, 더 지혜롭게 이거를 구해왔어야지. 왜 이거밖에 못해? 그리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고 내가 차라리 이 거래를 아니면 안 했더라면 좀 더 수월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았을 텐데 내가 이 거래를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쳤어. 이런 생각들을 밤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가구를 보면서 망했다. 이렇게 월세를 많이 주고 이 집을 구해서 서울에 힘들게 올라와서 지금 할 일도 너무 많고 지금 직장 일도 집중을 한창 해야 되고 처리할 게 너무 많은데 당근 거래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뺏기는 상황에 나 자신을 몰아넣고 이 전체를 이렇게 몰아넣다니 그런 생각을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나 자신을 책망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 평생 그런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작은 사소한 일이 일어날 때도 겉으로는 에이 뭐 이런 일 가지고 난 스트레스 이걸로는 안 받아 이렇게 넘어갔지만 사실은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그걸 통제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걸 통제해야만 어떤 일이 온전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큰 일이 나고 나는 아마 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쳐. 그런 생각들이 미세하게 늘 항상 저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걸 오늘 아침에 크게 다시 한번 깊이 통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삶의 수학교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응? 우주적인 사명들을 얘기하고 우주적인 어떤 과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같이 모여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의 긴장감과 압박은
얼마나 더 심해야 할까요? 아, 이게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한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근에 저는 한동안 없었던 채기와 미세한 두통과 만성 피로를 서울에 온 이후로 몇 달간 달고 살았어요, 사실. 그리고 밤에 잠이 깊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좀 괴로움이 있었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제가 부산에 살 때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서 매우 어, 이완하기 쉬운 조건에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 와서는 이완, 이완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아,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이완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이완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정말 통감을 매일 밤에 마무리하며, 와, 정말 이완이 정말 비싼 거구나. 이완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어쩌면 서울에는 특히 많이 있겠다. 그걸 자주 느꼈어요, 밤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완을 정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몇 년을 살았는데,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완이 안 되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이완이 안 돼서 잠에 들지를 못할까. 그리고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환경과 조건이 있구나. 그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아팠어요. 새끼가 며칠간 사라지지 않았고, 두통이 며칠간 없어지지 않아서 거의 자는 동안에도 두통이 계속 있었고, 근육통이 심했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계속 위장탈이 나는 상태인 채로 또 저는 당근을 하러 운전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이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고되다. 나 너무 쉬고 싶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싶어. 막 그런 간절함이 막 올라오면서 근데 갑자기 사무치는 외로움도 갑자기 막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구나. 지구의 삶이. 어, 그런데 그때 한편으로 또 올라온 다른 한 가지 감정이랄까, 어쨌든 마음은 가슴에서부터 막 뜨거운 불이 이렇게 켜지는 것 같으면서 고마움이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단한데 너무 고맙다. 근데 무엇이 고마운가? 아, 이걸 느낄 수 있어서 이 지구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내가 경험하러 지구에 왔지. 그 불현듯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막 온몸에서 열이 나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쁠 수도 있나?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지난 수요일에는 내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도 계속 스트레스 상황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완이 안 된 상황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모든 게 온전한 느낌도 왜 함께 있지?
그리고 왜 계속 너무 고마워서 계속 눈물이 나지? 막 청소를 하고 일을 하고 하는데 문득문득 이게 서러워서 눈물인가 하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서럽기도 한데 왜 너무 고맙지? 제가 그 서울살이의 저의 그 목표 한 문장이 지구에서 나의 할 일을 할 수 있음에 기쁜 100일이었어요. 어, 물론 제가 아직 계속 준비가 안 됐다고 시작부터 이런 서비스도 준비가 안 됐고 저는 어쩌면 지구에서 정말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이 보이는 많은 분들보다도 저는 준비가 안 된 게 많은 사람이고 다루지 못하는 저는 엑셀도 잘 못하거든요. 사실 엑셀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열등감이 올라오고 숨기고 싶거든요. 사실 숨고 싶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회계도 이런 것도 저는 모르지만 어 그런 준비가 안 됐지만 저는 다 그치만 지금 괴롭지만 괴로움도 느끼지만 근데 지구에 와서 어쩌면 제가 이 괴로움을 느끼고 그거 그걸 느낄 때마다 축복을 보내고 그리고 이걸 느낄 수 있음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올라오고 또 그것을 옳은 척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그 순간이 전부이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완성을 해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일을 나는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고 있구나 이미 많이 했고 그런데 계속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혹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또 나를 원망하고 작은 존재로 계속 무시하고 있었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 지구의 그게 고통이구나. 그걸 오늘 메시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가 안 된 서비스인데 오늘 아침에 또 이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제 성전으로 가는 7계단 중에 이 문장이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라. 어쩌면 제가 지난 며칠간 어,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계속 느꼈던 메시지는 이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라 라는 이 메시지, 이 문장의 핵심을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준비되지 않았지만 충만하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재영님 서비스 마지막에 듣고 또 한 분 한 분의 응답 들으면서 지금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점 혹은 한 흐름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지금 지구에서 모든 것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어쩌면 정말 망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이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강렬하게 느끼는 것은 아까 유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윗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음, 너무 확실합니다. 음, 너무 분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